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유치역학 20번 강의입니다. 질량 미분인데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좌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질량 미분에는 질량이 없다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화면에 있는 두 개의 개념 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볼까요? 어떤 물리량의 미소 변화를 구하는 전미분인데요. 여기에는 질량이라는 개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에도 불구하고 질량 미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인문학 관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수식에는 등호가 있고요. 등호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 길을 생각하면서 잠시 가지 않은 길이란 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갈래 길의 양쪽에서 동등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미소 질량 관점이고요. 다른 한쪽은 미소 검사체적 관점입니다. 사실 이 화면에 있는 개념 카드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의 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량 관점에서 질량 보전 법칙은 dm''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검사 최적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그렇고요. 공간 보전 법칙과 DV의 질량 미분을 적용한 결과는요. 앞에 항이 하나 남습니다. 이 항은 제로가 되겠네요. 따라서 검사 최적 관점에서 DV 패스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DV를 편미분하면 제로고요. DM 질량을 질량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DM 패스, DV 패스라고 해볼까요? 미소 질량은 질량 미분 연산자를 무사 통과합니다. 마치 투명하게 통과하는 것이죠. DV 패스에서는 미소 최적 DV가 편미분을 무사 통과합니다. 바로 여기에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원위 질량당 물리량을 네모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4개의 조합 중에서 3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질량 미분을 단위 최적당 물리량에 적용했을 때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dV를 곱하게 되면요, 밀도는 이미 곱해져 있으므로 질량이 나타나고요, dm 패스로 안으로 곱해집니다. 편미분에 대해서도 dV가 곱해지고요, 편미분을 지나가서 안쪽에서 dm이 됩니다. 80번씩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질량만 나오지만 이것도 물리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항은요, 질량 미분에서는 반드시 질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최적 혼자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고요. 이 단독 항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량 미분은요, 질량과 관련 있는 물리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량 미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2번 식은 수송 정리까지 포함하네요. 이와 같이 질량 미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면요, 옆에 보인 퀴즈도 풀 수 있습니다.
8개의 항이 있는데요. 꽃병으로 보낼 것과 쓰레기통으로 갈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요. 그림은 너무 쉽지요. 하지만 수식으로 보게 되면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를 알면 쉽게 해결되고요. 5번의 경우에는 dv 대리 da 벡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에서는 dv 대를 하기에는 앞에 로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의미가 없고요. 6번의 경우에는 질량 미분을 포함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로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8번의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던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궁금증은 해결되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질량 관점과 검사체적 관점에서 연속 방정식인데요. 공간 보전 법칙으로부터 빛의 밀도의 역수, 밀도,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이버전스 발산이 은행의 이자율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앞의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84번식은 쉽게 유도가 되고요. 공간 보전 법칙과 질량 관점의 연속 방정식은 동등한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질량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검사체적 관점에서의 연속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85번식을 주로 공부하는데요. 피토스터디의 강의에서는 질량 관점 연속 방정식을 먼저 공부하고요. 검사체적 관점의 연속 방정식을 파생 결과로 구합니다. 문제 8번인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항입니다. 그리고 질량 미분 앞에 로우를 곱하는 것은요. 나중에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다룰 때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개의 항을 전개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연속 방정식이 나오는 것을 묶어서 제로로 만들면 증명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두 개의 항이 소멸되는 과정은요, 나중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질량 관점에서는요, 좌변부터 시작하는데요. 질량 보존 법칙을 먼저 씁니다. 미소 최저 dv를 곱해서 미소 질량을 만들고요. 질량 미분을 지나갑니다. 질량 미분의 정의로부터 편미분과 대류미분을 더합니다. 다음으로 팔린드롬 아이덴티티 기러기 공식을 이용해서 dv del v를 뒤집어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v를 묶어내고 소거하게 되면 원래의 식이 얻어집니다. 이번에는 문제 9번인데요. 쓰레기통이 왔네요.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군요. 질량 미분이므로 안쪽에 질량이 나타나도록 dv를 곱한 것을 전개합니다. 두 개로 나누세요. dv를 미분하거나 로피를 미분합니다.
계속해서 dv'은 dv 다이버전스이고요. dv로 미소 질량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dv를 소거하면 원하는 공식을 얻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유도가 되네요. 또 다른 방법은 give and take 전략인데요. 무게항으로 분리하고요. 로우 다이버전스 V를 더하고 빼줍니다. 녹색은 연속 방정식이므로 제로가 되고요. 최종 결과를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미소 질량 관점과 미소 검사 최적 관점에서 DM 패스와 DV 패스를 공부했습니다. 질량 미분에서는 DM이 질량 미분을 프리패스하고요. 편미분에서는 DV가 프리패스합니다. 여러 가지 항 중에서 8번째 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비록 아무 쓸모가 없지만요. 질량 미분이 왜 질량 미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제가 됩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군요.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예제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